이 차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 그렇게 25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제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1부 25년 신념이 무너진 날. 저는 제이크 윌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에서 25년을 근무한 그야말로 산불 진압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력서 한 장 없이 소방서에 발을 들인 지 어느새 25년이 훌쩍 지나 있었고, 그동안 제 곁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는 제 소방관이라는 직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포드 트럭이었습니다. 포드는 제게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먼지로 가득한 유니폼을 벗고 조용히 조수석에 앉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는 버텼다. 그리고 그 버팀의 상징은 늘 포드였습니다. 미국산 강철로 만든 그 단단한 엔진, 거친 길도 가르며 나아가는 네 바퀴. 저는 심지어 동료들이 일본차나 한국차를 타는 걸 보면 은근히 비웃었습니다. 그건 도심에서나 타는 장난감이지. 산불 현장엔 포드가 있어야 해. 이 말은 제가 얼마나 자주 내뱉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차에 대해서는 더 혹독했습니다. 가볍고 연약하며 열기와 먼지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2023년 여름 어느 날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이라 불릴 만한 산불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 저는 익숙한 제 포드 랩터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차량 안 라디오에서는 뉴스 앵커가 긴급 재난 경보를 외치고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소방서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윌슨, 너는 북쪽 구역 맡아. 벌써 수백 에이커가 불탔어. 지휘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모든 인원은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화재 규모가 너무 커서 구조활동에 투입할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도 투입하기로 했고, 저는 당연히 제 포드를 몰고 북쪽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도로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재가 날리며 햇살조차 가릴 정도였습니다. 도로 한복판에는 사람도 차도 울부짖는 개들도 있었습니다. 트럭을 몰며 수많은 잿더미를 지나쳤습니다. 첫날은 무사했습니다. 제 포드는 여전히 강력했고 엔진은 힘차게 돌았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포드야. 괜히 믿은 게 아니었지. 하지만 이틀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제 동료 마이크가 몰던 쇠볼의 차량이 엔진 과열로 멈췄고, 뒤이어 또 다른 대원의 다지 트럭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믿기지 않게도 제 자랑이던 포드 트럭도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드를 열어보니 엔진은 끓어오르고 있었고 공기 흡입구는 온통 잿가루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차 밑으로 들어가고 엔진을 두드리며 고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2부 무시했던 차의 핸들을 잡다 포드 트럭이 멈춰선 그날,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트럭 앞에 쪼그려 앉아 후드를 열어본 저는 제로 꽉 막힌 흡입구와 끓어오르는 엔진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선을 만지고 배터리를 확인하고 기름을 점검해도 트럭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트럭 안의 디지털 시스템은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냉각 계기판은 맥을 잃고 깜빡였습니다. 젠장! 혼잣말로 중얼거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들려온 엔진 소리. 제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연기 속을 뚫고 한 대의 차량이 유유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한국 SUV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차량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SUV는 불길과 제가 가득한 오프로드 위를 가볍게 달리며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차량이 불길에 거의 둘러싸인 곳까지 진입하더니 10분 뒤 3명의 노인을 태우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돼? 이 환경에서 저 차가 살아 돌아오다니. 그날 밤 저는 대피소 체육관의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한국 SUV가 맴돌았습니다. 마이크가 옆에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윌슨, 아직도 내 포드 생각하고 있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한국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멀쩡할 수 있는 거지? 마이크는 조용히 웃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내가 한국차 샀거든. 나도 처음엔 무시했지. 근데 직접 타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그 기술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포드를 25년 동안 믿어왔고 동료들에게도 미국차 외기를 고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차를 인정한다는 건 제 정체성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황은 더 이상 저에게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포드는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급히 북쪽 지역으로 재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 동료가 타고 온 한국 SUV 있는데 잠깐 빌려줄게.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마지못해 그 SUV의 핸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낀 점은 명확했습니다. 조용한 엔진음, 직관적인 계기판, 그리고 무엇보다 시동을 거는 순간의 즉각적인 반응. 그 모든 것이 익숙하던 제 포드와는 달랐습니다. 차를 몰고 연기가 가득한 지역을 달릴 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차량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도, 제동장치를 작동할 때도, 조향을 바꿀 때도 모든 반응은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 SUV를 정차시킨 뒤 차량에서 내려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 대체 왜 이렇게 강한 거죠? 기술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차의 엔진 흡기 시스템은 고성능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재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죠. 그리고 고온에서도 전자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트럭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3일 내내 구조 활동에 투입되었는데도 엔진은 여전히 조용했고 내부 온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로 설계부터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군.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그 한국 SUV를 타고 다시 험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꺼져버린 타이어 자국으로 뒤엉켜 있었고 화염은 여전히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차량은 묵묵히 달렸습니다. 포드였다면 아마 여기까진 못 왔을 겁니다. 저녁 무렵 대피소로 돌아온 저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정중히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좋은 차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차, 그것이 오늘은 내 생명을 지켰다. 제3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 산불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불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방향을 바꾸었고 수백 에이커의 숲과 수많은 가정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밤마다 대피소의 체육관 천장 아래에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포드 트럭은 여전히 정비소에 있었고 수리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 전자 시스템의 오류, 엔진 블록의 열 손상까지. 정비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윌슨 씨, 솔직히 말하자면 이 차량 수리비는 차량 가격의 절반 이상이 들 겁니다. 아예 새 차를 사는 게 낫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25년 동안 저를 얽매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미국 차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걸까? 진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 아닌가? 다음날 아침 저는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새 차를 알아보고 있어. 한국 브랜드 SUV로. 순간 소방서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이크가 한국 차를? 포드마니아 제이크가?
동료 스티브가 농담조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제이크. 드디어 미쳤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정신 차린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동료들의 놀란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번 산불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차 딜러십을 찾았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브랜드 전시장만 들락거리던 제게 그 공간은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제 소방관 배지를 보며 반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산불 진압에 힘써주신 소방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차량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다양한 SUV 모델을 소개해 주었고 그중 하나를 추천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막, 고지대, 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차량입니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배터리와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더블 필터 시스템을 적용하여 먼지나 재로부터 엔진을 보호합니다. 저는 그 차를 시승해 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저는 익숙한 포드의 투박함이 아니라 세련되고 조용한 실내에 놀랐습니다. 핸들은 부드럽게 돌아갔고 계기판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자 차는 고요하게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렸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흔들림 없이 올라갔고 급커브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차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차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25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도 평생 미국 차만을 타셨고 그 영향으로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산불에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가 더 멀리 가고 누가 사람을 더 많이 구했는지. 며칠 후 새 차를 인도받은 날, 광택나는 검은색 SUV가 딜러십 주차장에서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 면허를 땄을 때의 설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로를 달리며 저는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마이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크, 진짜야? 너 한국차 샀다며? 그래, 진짜야. 지금 몰고 가는 중이야. 와, 세상 정말 변하긴 했구나. 어때? 느낌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랍도록 좋아. 왜 진작 시도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차고 앞에 주차된 새 SUV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 아래 검게 빛나는 차체, 조용히 식어가는 엔진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난 25년의 믿음과 깨달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겠어.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힘이야. 제사부 진짜 강한 차는 무엇인가? 산불이 진압된 이후 저는 소방 장비와 차량에 대한 재평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지휘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윌슨,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번 산불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포드 트럭이 고장난 순간부터 한국 SUV를 처음 몰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차가 구조 활동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 스스로의 고정관념과 신념을 내려놓게 되었는지. 저는 25년 동안 미국 차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 차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성능을 기준으로 차량을 선택할 것입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LA 소방서는 새로운 차량 도입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의 SUV 20대가 긴급 지원 차량으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LA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역의 소방서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LA 타임즈의 특집 기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LA 산불 속 살아남은 차량은 무엇이었나? 25년 베테랑 소방관의 충격 고백. 그날 이후 언론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CNN, 폭스뉴스, 그리고 유명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들까지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닙니다. 성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생존을 기준으로 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제 이야기에 공감한 사람들은 SNS와 댓글을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산불에서 그 차가 제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덕분에 누군가의 생명이 지켜졌다는 그 진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한미기술혁신 포럼에 윌슨 씨를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단지 한 번의 산불을 경험하고 차량 하나를 바꿨을 뿐인 제가?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포드만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념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고정관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순간은 한 미국 자동차 회사의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윌슨 씨의 솔직한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몇 달 뒤, 저는 한국의 자동차 공장에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차가 그토록 강한지. 우리는 모든 차량을 사막, 극지방, 화산 근처 등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우리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차를 만드는 것. 공장 관계자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소방서에서 장비관리 책임자로 승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차량과 장비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선택의 기준은 이제 단 하나였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저는 8살 난 아들 토미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미가 묻습니다. 아빠, 어떤 차가 제일 좋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한 차지. 강한 차? 그게 뭐야? 언제 어디서든 널 지켜줄 수 있는 차.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불길이 덮쳐도 항상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차 말이야. 토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차가 가장 강한 차네. 그날 밤 저는 차고 앞에 세워진 검은색 SUV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야. 이건 나의 변화, 나의 각성,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야.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틀린 믿음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용기이며 우리가 소방관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